여러분 양치하실 때 피 나오시죠? 그냥 오늘 세게 닦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원래 잇몸이 약해서 그래 이러시나요? 잠깐만요.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게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병, 당뇨,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진짜로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잇몸에서 피 나는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치과 예약 바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잇몸 관리 얼마나 잘못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잇몸에서 왜 피가 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칫솔이 너무 세서 그래. 이 사이에 뭐가 끼어서 그래. 원래 내 잇몸이 약해. 아니에요. 건강한 잇몸은 칫솔질한다고 피가 안 나요. 피가 난다는 건 이미 잇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바로 염증이에요. 우리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약해지고 부어올라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피가 나는 거죠. 그럼 염증은 왜 생기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요, 치타예요. 플라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이 이 주변에 막 쌓여요. 이게 바로 치태예요. 이 치태를 제대로 안 닦아내면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독소를 내뿜어요. 그 독소가 잇몸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치태가 딱딱하게 굳어요. 이게 치석이에요. 치석은 칫솔로 안 닦여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해야만 제거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과정이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피가 조금 나는 정도예요.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시죠.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 잇몸병이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해요. 이게 심해지면 잇몸이 내려가고 입뿌리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이가 흔들리다가 빠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50대, 60대인데 이가 별로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 치주염 때문이에요. 충치보다 치주염으로 이를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잇몸 염증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장병이에요. 잇몸이랑 심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실 거예요. 엄청 관련이 깊어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랑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대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고요. 두 번째, 당뇨예요.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요. 잇몸병과 당뇨가 서로 악순환을 일으켜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생기기 쉽고,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잇몸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잇몸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치매예요. 이건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뇌까지 침투할 수 있대요. 그러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이 세균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요즘 치과 의사들이 잇몸병을 정말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폐렴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위험해요. 잇몸에 있는 세균이 침이나 음식물과 함께 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다섯 번째, 임신 문제. 저는 이미 나이가 있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며느리, 딸한테 꼭 알려주세요. 임산부가 잇몸병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져요. 잇몸 염증 물질이 자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섭죠? 나 양치할 때 가끔 피 나는데 큰일 났네 이러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초기에는 완전히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잇몸에서 피가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양치할 때만 피가 나는 경우. 이건 초기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뼈까지는 안 망가진 상태예요. 이때 잘 관리하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음식 먹을 때 피가 나는 경우. 이건 좀 더 진행된 거예요. 잇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빨리 치과 가보셔야 해요. 세 번째, 자다가 피가 나는 경우.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염증이 심한 상태예요. 당장 치과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특정 부위에서만 계속 피가 나는 경우. 이건 그 부위에 치석이 많이 끼어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보철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갑자기 피가 많이 나는 경우. 이건 잇몸병이 아니라 다른 전신 질환일 수 있어요. 혈액 질환이나 간 질환 같은 거요. 이것도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잇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칫솔질 방법이에요. 여러분 양치 몇 분 하세요? 1분, 2분? 그거 너무 짧아요. 최소 3분은 닦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 닦는 거 아니에요. 잇몸을 닦는 거예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 대고 살살 마사지 하듯이 닦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상해요. 부드럽게 꼼꼼하게 닦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바꾸세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이제 세균이 엄청 많아져요. 두 번째, 치실이에요. 에이, 치실까지 써야 해요? 네, 꼭 써야 해요. 칫솔로는 이 사이를 절대 닦을 수 없어요.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그게 세균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실이 필수예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치실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아도 습관 들이시면 됩니다. 치실 쓰고 나면 입안이 정말 깨끗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치간 칫솔이에요. 이건 치실보다 더 사용하기 쉬워요. 이 사이가 벌어진 분들은 치실보다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이에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 이 사이 크기에 맞는 걸 골라 쓰시면 돼요. 네 번째, 가글이에요. 가글은 보조수단이에요. 가글만 하고 양치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양치 후에 가글을 하면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가글을 너무 자주 하면 입안에 좋은 균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하루 12번 정도만 하세요. 다섯 번째, 혀 닦기예요. 여러분 혀 닦으세요? 혀에도 세균이 엄청 많아요. 혀를 안 닦으면 입냄새도 나고 세균이 잇몸으로 퍼질 수 있어요.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를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으세요. 너무 세게 하면 구역질 날 수 있으니까 살살 하시고요. 여섯 번째, 스케일링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치석은 생겨요. 치석은 칫솔로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셔야 해요.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꼭 받으세요. 일곱 번째, 정기검진이에요. 스케일링 받으실 때 검진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충치나 잇몸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여덟 번째, 금연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 끊으셔야 해요. 담배가 잇몸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담배를 피우면 잇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그래서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겨도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5배나 높대요. 아홉 번째, 수분 섭취예요.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해요. 침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면 침 분비도 늘어나고 음식물 찌꺼기도 씻어내려가요. 열 번째, 비타민C 섭취예요.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더 잘 나요.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잇몸에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녹차예요.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요. 잇몸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두 번째, 사과예요. 사과를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이와 잇몸을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요구르트예요. 유산균이 입안의 나쁜 균을 억제해줘요.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 무가당 요구르트를 드세요. 네 번째, 당근이에요. 당근도 사과처럼 씹는 과정에서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점막 건강에도 좋고요. 다섯 번째, 연어예요. 연어에는 오메가3가 많은데 이게 항염 효과가 있어요.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은 음식, 탄산음료, 사탕, 과자 이런 거요. 설탕은 세균의 먹이에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산을 만들어내요. 이 산이 이와 잇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딱딱한 음식도 조심하세요. 잇몸이 약한 상태에서 딱딱한 걸 씹으면 잇몸이 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언제 치과에 가야 하는지예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 가세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는 경우,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한 경우,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 이가 흔들리는 경우, 이 사이가 벌어진 경우, 입 냄새가 심한 경우, 특히 이가 흔들린다는 건 이미 많이 진행된 거예요.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이를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 받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잇몸병이 전신질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미 잇몸이 내려간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내려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심한 경우에는 잇몸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치과 의사와 상담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동 칫솔 vs 일반 칫솔 뭐가 나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둘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칫솔이 아니라 어떻게 닦느냐예요. 일반 칫솔로도 제대로 닦으면 충분해요. 다만 전동 칫솔이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특히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동 칫솔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당뇨,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3분 이상 양치하고 치실 쓰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세요. 그리고 피 나는 걸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 가서 검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가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말도 잘하고 웃을 때도 자신 있잖아요. 이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임플란트 하려면 돈도 엄청 들고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잇몸 관리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특히 치실이랑 전기 스케일링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잇몸 건강은 나이 상관없이 다 중요하니까요. 특히 당뇨나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잇몸과 튼튼한 이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